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금 행보 하나하나에 네. 엄청난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우리는 상한가로 쳐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서 책을 봤다는 건 책을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책을 보는 걸 보여주고 싶은 또 하나의 의도하지 않은 의도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그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면 정치적인 진로와 미래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단계다. 정치적 미래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단계다. 부처님 오신 날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죠.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를 누군가는 뭐 이른바 목격담 정치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최근 도서관을 찾아서 독서하고 이런저런 모습을 노출하고 뭐 시민들의 셀카 요청을 뭐 거리낌 없이 받아주는 등 당대표를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또 떴습니다. 글쎄요,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옷차림에 자택 인근에서 휴대전화,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 혹은 가장 회자가 많이 됐던 집 주변 도서관에서 독서하는 모습들이 노출이 됐다면 오늘 오전에는 자택 인근에서 뭔가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한 전 장관을 팬카페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포착해서 사진 한 장 올렸더라고요. 저희는 목격담 정치라고 표현했는데 허민 기자님, 네. 정치권 취재 오래 하셨잖아요. 목격담 정치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사실은 최근에 제가 본 것이 있죠. 최근에 본 것이 언제냐면은 이제 3년 전에 예.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 사표 내고 나서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2021년 3월에 이 총장직을 내던지고 나와서 이제 6월 달에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 한 3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일정 메시지, 뭐 스케줄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그와 가까운 분들, 뭐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뭐 이 가까운 분들의 전원에 의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당시 전 총장의 행보들이 많이 이제 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던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는 이런 것들은 별로 본 적은 없고요. 예. 근데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1일 자택 인근에서 또 11일 또 양재도서관에서 그리고 또 나흘 만에 또 오늘 간격이 짧아지는 걸 보니까 야, 이거 그야말로 진짜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의도된 노출 같기도 하고요. 예. 이거를 이게 전문 용어로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예. 바이럴 마케팅.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입소문이죠. 예. 예. 소문과 말을 통해서 이제 누가 뭐 한대더라, 뭐 야 봤니 안 봤니 이런 건데 저는 이런 것이 전부 다 약간은 좀 뭐랄까 이게 이미지 컨설팅을 좀 받은 흔적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결국은 당권으로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단계를 밟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 기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러네요. 총선 패배 이후 물러난 다음에 한 20일 정도 뒤에 처음으로 집 주변에서 한번 찍혔다면 이건 열흘 만이고 이건 또 사흘 만이니까 나흘 만이니까 시점이 좁혀졌다. 근데 아예 저 목격담 말고 일부 시민들 보니까 뭐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찬반 투표 아예 시민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도 있다. 박상수 변호사님, 글쎄요. 한 전 위원장 정치적 메시지 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저 여러 현상들을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비대위원장이 오길까지 이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예. 본인의 어떤 의사로 진행이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불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소환이 되는데 법무부 장관 또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소환이 될 때는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해 소환이 됐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이번에는 예. 좀 이 지지자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좀 당원들에 의해서 소환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조금 이게 독특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게 뭐냐면 예. 이 부분이 의도된 거가 아닌 느낌이에요. 지금 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 지지자들이 저렇게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많이 등장을 하냐면 그 연예인들에 대한 팬덤 현상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대한항공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예. 그 대한항공의 이제 비행기에 연예인이 한번 타게 되면 예. 정말 이 대포라는 카메라를 들고 와서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촬영을 하는 그 자발적인 팬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공항 게이트마다 다 그런 이른바 맞습니다. 예.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기자들 혹은 예. 팬들도 상당히 많이 오긴 합니다. 인천공항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보면은 약간 정치가 약간 좀 연성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정치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예.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위원장을 언급하고 그럴수록 이 팬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정말 그래서 계속 지금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속 더 지금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급 팬덤이다. 혹은 뭐 허민 기자께서는 고도의 여러 가지 그 연출되고 혹은 여러 마케팅 조언을 받은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일단 이른바 목격담 정치가 최근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진짜 전당대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두고 그런 갑론을박 중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 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김준욱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는 39, 38 거의 비슷해졌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총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2주 전에 비해서 21에서 25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총선 책임을 지고 사퇴했을 때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한 2주일 만에 다시 한 4, 5포인트 정도 올리는 모습을 보면 예. 지금 이제 이 회복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한동훈 변수가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상수가 되었다. 예. 이제 모든 과정을 얘기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껴놓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를 얘기하든 아니면은 저희 국민의힘의 어떤 재생 또 한골 탈퇴 이런 걸 얘기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빼놓고서는 얘기가 안 돼요. 예. 모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과 지지층에 관심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니냐고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 지지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38, 한동훈 25, 조국 7, 원희룡 4, 홍준표 4, 이준석 4, 오세훈 3. 뭐 조 전 장관 정도, 조국 대표 7 정도 제하면 원희룡,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뭐 범보수 혹은 이준석 대표 제하면 원희룡, 홍준표, 오세훈 다 4, 4, 3 정도 되는데 오히려 올랐다. 25. 네. 허민 기자 판단은 어떠십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른 게요. 지금 25.1, 그 직전에 21.9를 빼면은 이제 3.2%포인트가 정도가 나옵니다. 예.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원희룡 0.4%포인트, 홍준표 0.5%포인트 빠졌고요. 이준석 1.6%포인트 빠졌고 오세훈 그러네요. 시장, 네, 1.6%. 그걸 다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해서 보수 쪽에 이제 뭐 자기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의 빠진 것들 다 합하니까 제가 얼추 3.5%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그러네요. 예. 거의 비슷하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의 차기 리더십 아니면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빠지는 것만큼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얘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 보면 이것이 중도로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또 넘어가는 표는 의외로 또 크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예.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일단 그렇죠. 여권의 차기 잠룡들은 소폭이지만 지지율이 아주 다소라도 빠졌다면 그 총합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간 거 아니냐. 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어쨌든 여론조사 잠행 중, 두문 물출 중인데 일단 3%포인트 넘게 올랐다. 돌아가는 분위기 혹은 아까 거의 박상수 변호사께서는 정치인이 연예인급 팬덤을 갖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키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분명히 전당대에 나갈지 말지 쥐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친윤 쪽에서는요.
홍준표 시장, 이철규 의원이에요. 이제는 조정훈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을 앞세워서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는 듯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사퇴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자기 입으로 하신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거의 무게를 따져라.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워서 저울이 어디로 기울으냐. 이건 저희 역할이 아니죠. 왜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지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위치에서 어떤 걸 조금 달리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 이건 저의 영역이 맞습니다.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과 태도는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지 이건 저희의 영역이 맞습니다. 딱 내놓고 한동훈 뭐 49.5, 윤석열 51점 몇 또는 그 반대로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군요. 책임론이 아니라 왜 졌을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증도 해야 되고 예. 우리 조정훈 의원이 요즘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조정훈 우리 TF 팀장 흔들림 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100% 다 완수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조정훈 의원 힘들 것 같다는 얘기 혹은 오늘 저희 채널의 김진애 돌직구쇼에 출연한 조정훈 의원이 뭐 이거 다 누가 49, 50을 이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책임도 있고 한 전 위원장 책임도 있다. 이런저런 본인에 대한 비판을 저렇게 얘기했는데 여선행 정관님 뭐 그럼에도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백서의 이름을 적확하게 딱 명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조정훈 의원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은 뭐 백서 TF 지금 위원장이죠. 백서가 이제 TF에서 위원회로 이제 승격이 됐는데요. 그 조정훈 위원장의 생각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답정너 같은. 그러니까 무조건 이 총선 백서가 아니라 이 한동훈 백서를 만들겠다는 뜻을 이제 명확히 이제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 이제 이런 징조들이 보였는데 처음에는 뭐 설문 문항에 2조 심판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 총선 백서의 책임자 리스트를 만들겠다. 사실 총선 백서에 뭐 이름까지 실명으로 박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책임자 리스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총선 백서를 전당대회 하기 전에 무조건 발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니까 예. 당연히 이거는 총선 백서가 사실은 5단 노트인데 이게 이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짜 뭐가 잘못된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총선 백서의 답은 한동훈 때문이다. 한동훈 책임론이다. 이걸 정해놓고 하는 거가 굉장히 이게 뭐 공정한가. 예. 그리고 이게 실제로 다음번에 선거할 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 책임자 리스트를 쓴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국민의힘에 두고두고 분열의 씨앗이 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가 이름을 이제 기재를 한다는 건데요. 그럼 매번 선거 출마할 때 무슨 당내 선거 출마할 때마다 예. 이 리스트 들면서 이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은 안 돼. 블랙리스트처럼 활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 다른 당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굳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 출연한 조정훈 의원 잠깐 다시 화면 밑에 그 내용 좀 띄워주시겠어요? 조정훈 의원 얘기는 결국은 오늘 저 발언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책임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이른바 친윤 쪽에서는 박상수 변호사님. 아니 객관적으로 왜 졌는지 분석해서 쓴다는 게 뭐가 잘못인가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제 그 천목회에서 밤샘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밤샘 토론을 하면서 이 객관적인 패인을 분석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의 어떠한 인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패인이라는 것이 총선 기간에 과연 그 기간, 갖고 예를 들어 선거운동 기간 2주 또는 예비후보까지 합쳐서 뭐 한 3개월 정도 이 기간의 이유만 가지고 우리의 선거 패배를 과연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그 천목회에 소속돼 있는 현재 낙선자, 당선자 이 위원장들과 당선인들 다 해서 20명인데 그중에 3명이 총선 백서 TF의 또 위원이기도 해요. 이 TF의 위원이기도 한데 이분들도 모두 동의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의 일종의 그 입장문, 결정문이 그 내용에 보면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뿐만이 아니라 지난 2년간이 모두 우리는 이 선거에서 평가되었다라고 첫 줄에서부터 적시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총선 백서 TF 특위가 지난 2년간의 행동을 지난 2년간의 모든 것을 수록할 수 있다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그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TF 위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괜찮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내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먼저 답을 주자. 그러면 총선 백서 TF가 이에 대해서 근데 아니야. 우리는 딱 3개월, 2주만 평가해야겠어. 이럴 수는 없지 않겠냐. 예. 그럼 한번 당 안에서 선명성의 어떤 그 경쟁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천먹회 밤샘 토론 결과 얘기는 저희가 또 잠시 뒤에 준비했으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다만 총선 책임을 두고 총선 백서를 만든 그 특위와 천먹회의 해석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더 짚어봐야 될 거예요. 일단 조정훈 의원 오늘 저희 돌직구시 초론에서 결국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나눌 수 있냐. 반면 비공개 자리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캠페인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본다. 이게 뭐 이른바 친윤 쪽에 뭐 압박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많은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건요. 김진욱 대변인님. 이철규 의원도 어느 순간부터 지난번에는 애둘러서 한동훈 전 위원장 나도 원내대표 안 나가는데 어떻게 비대위원장 나갈 수 있냐는 취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가라 말라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혹은 성일정 신인 사무총장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한 전 위원장을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한 전 위원장의 무게감만 커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의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친윤계가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예. 지금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대구시장이신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규 그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만 가지고 책임론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다 찐 윤계를 자처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찐윤계들은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론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한동훈 전 그 비대위원장이 총괄 책임을 다 져야 된다. 그래서 사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을 해왔는데 예. 그러면 그럴수록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책임론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복귀해야 되는 명분만 강화시켜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을 더 키워주는 그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예.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제 이 전략을 바꾼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 뭐 본인이 평가해서 나오려면 나오고 안 오려면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과연 이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 예. 또 원인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모습이었을까라고 본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지난 한 달여 동안 있어왔던 거거든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부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스스로 평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책임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뭐 전당대회에 나오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친윤계가 새롭게 가져가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나가라 말라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혹은 다음 화면도 이어서 보면 최근에 김영우 전 의원도 가만히 있다가는 총선 책임 혼자 뒤집어쓰고 최근에 이른바 홍준표 시장, 뭐 이철규 의원 비롯해서 총선 책임론을 제기하니까 명분이 역으로 쌓인다. 허민 기자께서도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명분만 선다. 그래서 친윤계가 전략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만지면 만질수록 이게 하여간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예. 또 때리면 때릴수록 또 이게 한동훈 조기 등판론이 더 활성화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한동훈 그 지금 전 위원장에게 대항한다 하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친윤계 쪽에 이게 뭐 이 당권 주자가 마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의지대로 하는 거지라고 하는 거가 반드시 승인한다기보다는 예. 뭐랄까 정치적 레토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정치를 정말 오래 취재한 기자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예. 총선에 패배한 정당은 반드시 백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서에는 반드시 참패 또는 패배의 원인을 담게 돼 있어요. 예. 그 원인을 담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에 대한 언급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 제가 뭐 윤칠 한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 대통령실 용산과 국민의힘 여당의 공동 책임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거기서 용산의 책임이 7할, 그다음에 국민의힘 여당의 책임이 3할이라고 봤던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용산의 대표적인 리더가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당의
말하자면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사실상의 원톱 선대위원장으로서의 대표가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윤7 한삼, 윤석열 7할, 한동훈 3할의 책임이 있다고 봤던 겁니다. 예. 그 3할의 책임도 적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이제 출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출마해야 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직 조금 더 출마를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입장에서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패장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의 정치 환경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뭘 할 만큼의 정치 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정치 초보이고 어쨌든 간에. 세 번째로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볼 때 전 위원장은 정말로 중요한 여권의 이제 보수 정치의 정치 자산입니다. 이 정치 자산이 특별한 어떤 훈련과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어떤 정치적 근육을 키우기 전에 이런 당권이라고 하는 바다에 떨어뜨려졌을 때 이것을 잘 추리지 못하면 굉장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성찰을 자숙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친윤계에서의 견제, 집중 견제, 홍준표 시장을 필두로 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 집중 견제는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이게 친윤계 마땅한 대항마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카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항할 만한 카드가 누군지 뭐 이런 정도도 계산이 있겠죠. 그런데 좀 의미심장한 부분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 비대위, 당 지도부 이른바 친한동훈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원내 수석 대변인이 됐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받고 저에게 처음 맡겨진 일이 건배제입니다. 건배 구호는 한동훈으로 하겠습니다. 한동훈의 뜻을 제가 말씀드리고 한동훈 하면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당시 장동혁 사무총장이 신년 그 인사회 때 갑자기 한동훈으로 삼행시 져서 한 전 위원장이 당황했던, 역력했던 그 화면도 오랜만에 봤어요. 이걸 허민 기자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사실 조정훈 의원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 불거지니까 이거 아예 답을 정해놓고 책임을 지을 주체를 정해놓고 작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친한계에서 이른바. 이거 팀워크가 아니라 원맨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거 심판론 나갈 건 아니지 않냐. 낙선자들 이런저런 얘기 있었는데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지금 이른바 추경호 원내대표의 원내수석 대변인이 됐다. 이 의미를 두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것은 그렇게 제가 볼 때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난 총선 22대 총선을 지휘해서 이끌어온 그 대표적인 여당 내 두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던 한동훈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을 했던 장동혁 의원 이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투톱이 이제 선거를 이끌어 왔던 거고 또 선거 전략 지도를 그렸던 거고 거기에 맞게 어떤 식으로든 공천을 했던 거고 그리고 선거 캠페인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보고요. 그 제일 중요한 그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지금 어쨌든 4월 11일 날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이제 떠난 마당에 그 당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 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이게 친윤 때는 비윤 일색으로만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무총장을 지냈지만 그러나 또 수석 대변인으로서 장동혁 의원을 지금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서 좀 좋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장동혁 사무총장도 한 전 위원장처럼 두문불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단 당 지도부에 소속이 돼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한 전 위원장 측이 염두를 해둘 텐데요.